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밴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분양권을 구매하기로 딱 결정하셨을 때 분양권 계약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 디파짓 넣기까지의 과정과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인하시게 되는 문서, 계약서 종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특정 유닛과 가격을 확인하시고 이 분양권을 구매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계약서에 필요한 그 개인 정보를 리얼터에게 보내야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성함, 이메일, 연락처, 집 주소, 직업, 신분, 뭐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그리고 운전면허증, 뭐 사진이 있는 포토 아이디, 앞뒷면 사진,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 스킴을 결정을 해서 리얼터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리얼터가 그 내용을 다시 개발사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개발사가 이제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으시게 되고, 그러면 아마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따라서 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거기에다가 이제 로그인을 정보를 넣으셔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인하셔야 될 그런 계약서라 문서들이 거기 딱 있어요. 그래서 클릭 버튼을 눌러서 이제 클릭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사인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직접 이렇게 서명했지만 지금은 전자서명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 관리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로그인 정보나 이런 것들도 꼭 메모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인을 했어요. 계약서 사인을. 그러면 그 계약서를 사인한 내용이 이제 개발사에게 갑니다. 그러면 개발사가 그걸 보고 개발사 측에서도 사인을 하면 이제 양쪽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가계약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실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사인을 해서 가계약 상태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 사인하신 문서 있잖아요. 그 사인하신 문서들을 충분히 리뷰를 같이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확정하겠다라고 하면 그 7일 안에 은행에 가셔서 이제 첫 번째 디파짓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뱅크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타지에 있거나 뭐 한국에 계시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송금 와이어 트랜스퍼를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일째 되는 날, 7일이 되기 전까지 계약 확정을 하시고 첫 번째 디파짓을 납부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분양권 구매하는 그 전체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다음에 추가로 디파짓을 더 이제 스케줄에 맞게 내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 보통은 사인은 24시간 안에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사가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보내줬을 때 거기에 이 계약서가 유효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24시간, 뭐 많으면 48시간 요 정도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사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먼저 사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7일이라는 가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서는 바로 사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서 리뷰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리뷰를 잘 꼼꼼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인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는 그 가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인을 먼저 다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서 리뷰를 하십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그인이나 사인을 하실 때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시거나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리얼터인 저로서는 제가 양쪽이 다 사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액세스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리얼터가 계약서를 보내는데, 이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사가 직접 보내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만약에 사인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전자서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시면 저는 보통 페이스타임이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인을 하시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해드리고 이제 사인하는 거 도와드리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분양권 구매하실 때 아셔야 되는 문서 그리고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크게는 세 가지예요. Disclosure Statement, 공개 설명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표준 계약서, 그리고 세 번째, Addendum,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Disclosure Statement는 개발사가 이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을 이제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짓고 어떤 몇 층으로 어떤 공용시설을 해서 짓고 뭐 블루프린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어 놓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 내용을 담은 게 공개 성명서 아니면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입니다. 이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읽고 확인했다라는 내용에 받았다라는 내용에 사인을 하시고요. 계약서를 사인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디파짓을 넣고 뭐 빌딩 퍼밋이 나오고 자꾸 이 내용이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내용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파이낸싱이 다 됐다라고 했을 때 내용을 없애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완공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새로 또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 내용의 일부를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니셜 사인을 해달라. 이런 이메일이 종종 올 거예요. 그래서 완공 전까지 여러분은 이메일을 체크를 하셔서 이런 메일이 개발사로부터 왔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 공개 성명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야말로 여러분이 내가 이 분양 프로젝트의 이 유닛을 이 가격에 사야겠다. 그리고 그 계약에 관련된 바이어의 관리, 그리고 셀러의 권리, 그리고 각각 해야 되는 의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덴덤인데요. 이 두 번째 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표준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추가로 나는 이 계약서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곳이 어덴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덴덤으로 사인하시는 내용은 보통 뭐 전매피를 낮추는 경우 프로모션으로, 아니면 뭐 특별 할인 혜택, 크레딧 같은 거를 받으실 때 컬러 스킴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파킹 추가, 스토리지 추가, 이런 내용들은 보통 어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하시는 내용은 첫 번째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 공개 성명서를 읽고 이제 받았다라는 서명, 두 번째 계약서에 대한 서명, 그리고 세 번째 어덴덤에 대한 서명,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문서에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어덴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계약서에 붙어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법적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제 계약을 확정을 하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담당 리얼터가 추가로 사인하실 문서를 몇 가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들 종류에는 예를 들면 뭐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그 규칙, 룰에 따라서 내가 이 핀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 출처가 뭐 돈 세탁이나 뭐 이런 불법 행위에서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대변한 리얼터가 누구다, 이런 거 사인하시는 문서들을 또 추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사인을 하시면 사인하는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밴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23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 24번째 시간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첫 번째 디파짓 내고 분양 완공해서 이사 갈 때까지 여러분이 바이어로서 그 중간중간 3년일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